네, 현재 시간 3시 15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장 마감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여러분들 끝까지 고민되시죠? 과연 이 시장 안에서 어떤 종목을 골라야 될지 오늘도 현재까지 이 시간까지도 고민하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용이하게 탑3 종목으로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 탑3 김민수 대표, 이화진 과장과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장 정말 오락가락 지수도 움직이기도 하고요. 그 안에서 종목도 테마를 보이고 있는데 저희가 오늘 꼽아봐야 될 주제가 무엇인지 먼저 화면으로 보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두 분이 선택했고 저희가 같이 골라본 오늘의 주제입니다. 보시죠. 오늘 경기 민감주가 강하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배경에 유가 상승이 또 보이더라고요. 유가 상승 수혜주와 또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오늘 빼놓을 수는 없는 로봇주에 대한 선택도 볼 텐데 먼저 오늘 유가가 좀 많이 올랐다는 소식 때문에 관련주들이 들썩들썩이고 경기 민감주들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이 추세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김민수 대표님? 네, 유가가 더 오를까요? 더 오를 수도 있죠. 네, 수도. 예. 네. 그렇습니다. 유가를 보면서 저희가 오늘 시장에서 좀 놓쳤어요. 특히 이제 항상 반도체가 지난 삼성전자가 금요일 날 강하다 보니까 네. 혹시 이쪽 아니면은 연결시켜서 약간 성장주 개념들을 계속 보다가 유가가 이렇게 급하게 올라오는 거에 대해서 시장 반응에 대해서 설마 기대감 전혀 없었던 쪽이 움직이겠어라고 했었는데 장 초반에는 그렇게 많이 안 움직였습니다. 근데 유가가 올라오는 것과 함께 또 하나 중요한 게 중국 시장이 반등을 하기 시작하죠. 홍콩 증시는 3% 이상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 쪽의 변화와 함께 유가가 상승했다 이런 것과 함께 정유주가 물론 중요하긴 하겠지만 그 이면에는 철강주 올라오고요. 석유화학주 올라오고 이런 과거에 잊혀졌던 경기 민감주가 고개를 든다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 따라갈까요?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금 나오는 시장이 전혀 기대감이 없었던 부분들이 움직인다는 관점 쪽에서 해석을 하면서 따라가기는 좀 고민스럽습니다. 이게 추세적으로 연결될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추세적으로 이어질지는 잘 모르겠다라고 했는데 그럼에도 우리가 유가 상승을 눈여겨본다면 어떤 종목이 수혜를 받을 수 있을지 두 분의 선택을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이 종목으로 한번 줄을 세워보겠다. 보시죠. 김민수 대표님은 일단 1순위로 GS를 꼽아주셨고요. 그 다음에 HD 현대, S51, 이화준 과장님은 S51을 가장 첫 번째로 두셨고 SK이노베이션과 중앙에너비스를 꼽았습니다. S51 하면 사실 이제 유가가 올랐다라는 뉴스와 함께 제일 먼저 차트쟁이들이 찾아보는 종목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사우디아라비아의 아람코 지분이 60% 가지고 있는 게 에이스오일이고 결국에는 물론 앞에서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은 물론 다음 달에 오펙 플러스에서 사우디아라비아랑 그리고 러시아가 또 추가 감산 얘기가 조금 나오지 않을까. 물론 지금 상황에서는 9월 달까지 추가 감산이지만은 10월 달까지 계속 추가 감산을 연장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 시장 자체가 지금은 정치적인 조금 이슈가 더 커지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사우디 입장에서는 미국의 이제 물가를 현재 계속 잡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 이제 감산을 하면서 유가 가격을 올리는 게 일단 목표인 상황이다 보니까 그만큼 이게 하반기 때부터 본격적으로 좀 상승 흐름이 좀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작년에 특히 중국이 리오프닝을 하게 되면서 사실 골드만삭스에서도 약 $100 정도까지 목표가를 잡긴 했었습니다. 근데 물론 올해 초에 올해 중순까지도 중국은 계속 경기 침체를 계속 이어가다 보니까 결국에는 만약에 중국까지 경기가 살아난다고 하게 되면은 제가 봤을 때는 오늘 $85가 문제가 아니라 $90, $100까지도 갈 수 있는 충분한 그런 석유 수요가 이제 크게 가팔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S-오일 같은 경우는 1, 2분기 때는 이런 정제 마진이 계속 꾸준히 척수하고 있다가 다시 한 번 더 스프레드가 이제 확대되는 이 현상을 이제 3분기 때부터 충분히 실적이 개선되는 효과를 좀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유가수의 가장 첫 번째는 S-오일이고 SK이노베이션이야 SK온에 대한 지분 가치도 따로 있기 때문에 가장 직접적으로 큰 수혜가 S-오일이 아닐까 싶어서 탑 넘버원으로 좀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화진 과장님이 선택한 종목들은 정말 유가와 관련된 뭔가 그런 종목들, 우리 정유주라고 해야 되나? 네. 그런 종목들이 대거 랭크가 되어 있고 김민수 대표님의 경우에는 약간 건설, 경기 민감, 그런 전반적인 산업군으로 종목을 고르신 것 같은데 선택의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이유는 없고요. 있어야죠, 이유가. 예, 일단 섹터를 고르라고 하셔서 고른 것 뿐이고요. 네. 별로 그렇게 마음이 썩 들어서 그런 건 아닙니다. 이 세 개 다 내가 순위를 고르긴 했지만 네. 별로 그렇게 매수하고 싶진 않다.
네, 매수가 또 늦었죠. 놓쳤죠. 네. 네, 그래서 아침부터 했었으면 모르겠는데 지금 여기서 유가 상승 추가로 더 간다 그래서 베팅을 막 해서 경기 민감주와 함께 중국의 변화를 기대하면서 베팅을 하겠다. 이걸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근데 결론적으로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GS가 가장 먼저 앞에 둔 거는 워낙 GS건설 때문에 사고가 많았던 대표적인 회사고 거기다가 또 지주사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계산해 보니까 PBR이 0.2배. 이건 좀 심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쪽에서 그런 변화가 물론 이제 GS건설이 좋아진다 앞으로 이제 V자 반등이다 이건 아니겠지만 그에 따라서 위축세가 심했다고 하게 되면 어떤 변화는 좀 들어올 수 있겠다라는 쪽에서 흐름들을 바라보고 있고요. 떠나 보니까 오늘 GS 리테일 같은 경우도 괜찮더라고요. 네. 그런 쪽에서 GS의 변화를 안고 움직이는 흐름을 본다 그러면 지주사 쪽이 그나마 조금 더 낫지 않나라는 쪽으로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GS를 가장 선택을 했는데 내가 세 가지 다 고르긴 했지만 그렇게 매력적인 섹터는 아닌 것 같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럼 너무 그렇게 가시면 예. 아니 그래도 워낙 이제 현금은 한정되어 있으니까 네, 제가 네, 선택에 네. 집중을 해야 되잖아요. 그 부분에서 좀 유가 상승 수혜주들에 대한 추세를 조금 더 봐야겠다. 그럼 이화진 과장님이 선택한 앞서 S51 차트를 보면서 좀 전략을 세워보자면은 목표가를 어디까지 열어내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뭐 이제 결국에는 추가적으로 유가 가격이 이제 올라가야 될 것으로 보이거든요. 결국 이제 정제 마진이라는 게 유가를 드리고 이제 석유 가격에 대한 마진 차이로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지금 뭐 휘발유 가격도 굉장히 높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물론 오늘 이제 급등한 차이는 분명히 있을 것으로 보이고는 있지만은 아마 결국에는 9월 오펙 플러스 이번 달 9월 달이니까 오펙 플러스의 영향에 따라서 제가 여기서 추가 상승이 충분히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지금 이제 이게 지금 HTS가 지금 안 나와가지고 네. 일단 볼 수는 없는데 여기 나오네 죄송합니다.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SO일 같은 경우 오늘 뭐 급폭으로 6% 정도 상승을 하긴 했었지만은 아마 결국에는 중국이 경기 부양책과 그리고 오펙의 플러스에 따른 결과에 따라서 추가적인 한 상승 여력은 한 20% 정도 오늘은 충분히 더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매수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 가격대 충분히 부담스러울 겁니다. 왜냐하면은 워낙 이게 예전에 작년에 러시아 사태만큼의 그런 유가에 대한 기대라기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한 $95 정도까지는 더 추가 상승이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한 9만 원대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는 이제 83,000원인데 9만 원까지도 상단을 열어놓겠다라고 했고요. 손절 가격은 7만 원 제시했습니다. 그럼 과연 로봇주에 대한 두 분의 생각은 어떨지 오늘의 주인공이잖아요. 로봇주의 탑3도 한번 볼게요. 이미 많이 올라서 지금이라도 봐도 괜찮을까 고민되는 분들 많으실 텐데 김민수 대표님 T-로보틱스, V1텍, 코인테크 순으로 골라주셨고요. 이화진 과장님은 큐렉소, T-로보틱스, 유로메카. 요즘 시장에서 핫한 거 다 넣어진 기분이에요. 왜 이렇게 선정했는지 김민수 대표님, 네. 로봇주는 기준을 무엇으로 어떤 키워드로 두고 세 가지 고르신 건가요? 네, 일단 저희가 로봇 쪽은 많이 시장에서 움직였고 핫한 섹터입니다. 맞아요. 네, 근데 지금 산업별로 보게 되면 저희가 이제 자동화는 되게 많이 이어졌습니다. 반도체는 거의 공정상의 90%, 또 자동차 쪽도 한 70% 이상은 다 로봇이 자동화가 다 차지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건비가 계속 비싸지고 그리고 쓸 사람도 없습니다. 지금 인구 자연소멸 국가 쪽으로 들어오다 보면은 그에 따라서 필요성은 계속 늘어나는데 과거에는 로봇 쪽이 생각보다 어떻게 보면은 어떤 기술력이 높아서 설마 이것도 사람을 대체할 수 있을까라고 했던 것까지 대체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그런 쪽에 해당되는 세부적인 섹터. 그래서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이런 수술용 로봇 이런 쪽도 상당히 괜찮죠. 네. 그런 쪽과 함께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산업 현장 쪽에서 마지막으로 이어지고 있는 또 하나의 변화는 어떤 현장에서 이어지고 있는 자율주행 물류 로봇 이런 쪽들은 앞으로 계속 대체되고 그에 따라서 성과를 더 낼 수밖에 없겠다라는 쪽에서 그런 종목들이 다 그쪽입니다. 그쪽이군요. 그래서 보통 저희가 얘기하는 AMR이라고 하는 이쪽에서 R이 로봇입니다. 네. 뭐 계란 알 이거 아닙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게 나가면서 변화를 보여준다라고 하게 되면 거기에 포인트를 맞춰서 로봇 쪽도 좀 세부적인 어떤 섹터를 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저희 시청자분 중에 한 분이 내가 갖고 있는 로봇이 사실 6개 선택지가 있는데 이 중에 하나도 안 나온다. 잘못 고른 거 아니냐라고 걱정을 하시는데 물론 이미 올라서 안 고른 거일 수도 있잖아요. 저도 좀 의아했던 게 로봇 안에서 대장이 지금 레인보 로보틱스인 걸로 알고 있는데 두 분 다 선택을 안 하셨어요. 이거 어찌 된 일입니까?
저는 선정한 이유가 네. 실적이 빠르게 올라올 수 있는 순서대로 골랐습니다. 아, 실적. 사실 레인보우 로보틱스, 뉴로메카, 조만간 IPO할 두산 로보틱스 다 일단 아직까지는 적자 회사입니다. 적자 회사인데 큐렉소가 지금 가장 해외 시장을 빠르게 개척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도 흑자인 상황에서 하나 둘씩 이제 해외에 대한 캐파를 늘려가고 있는 측면이 큐렉소고 아까 대표님 말씀하신 T로보틱스 내년 내후년부터는 2차 전지 AMR 로봇 수요가 본격적으로 수주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즉 실제로 SK온과 400억에 대한 수주가 나온 게 T로보틱스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뉴로메카 같은 경우도 물론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삼성전자 한번 크게 한번 주가가 지난주에 상한가 한번 먹었고 뉴로메카도 제가 봤을 때는 포스코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오늘 일단 나왔던 이슈 중에 북미 시장에서 인정받았던 ISO 인증 결국 이제 얘네들도 F&B 시장에서 북미 시장을 진출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누가 먼저 해외 시장을 하나 둘씩 개척하느냐가 제가 봤을 때는 좀 우선순위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화준 과장님이 선택한 것은 실적으로 줄 세워봤다. 여기는 AMR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또 세 가지를 골라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종목이 없다고 실망할 것도 없고요. 만약에 이런 종목을 모르셨다면은 오늘 공부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두 분의 선택에 T로보틱스가 공통되어 있고 김민수 대표님은 탑 1으로 가장 우선순위로 T로보틱스를 골라주셨어요. 이 종목에 대한 추후의 전망이라든가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일단 많이 올랐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 덥석덥석 사면 안 될 것 같고요. 예, 조정이 좀 나왔었을 때 대응을 하는 관점 쪽에서 어떤 레벨업 되는 과정들을 계속 지켜보셔야 되는데 대표적으로 이 회사가 하는 게 진공 로봇 그리고 또 진공 이송 모듈 관련된 쪽에서 그러니까 빠르게 이동시키는 거죠. 물류 쪽에서 많이 이용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잘 되니까 회사를 인수해서 AMR 사업으로 들어가기 시작했고 그게 지금 보여지고 있는 SK온이나 과장님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들 그대로 들어가고 있고 네. 추가로 그러면 발주가 뭐 한 대, 두 대 나오는 게 아닙니다. 100대 단위로 나오다 보니까 지난번에 한 400대 또 이번에 600대 이런 식으로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빠르게 로봇 쪽에서 성과를 내는 관점들이 확인된다라고 했었을 때 그러면 이걸로 끝이 아니라 내년도 나머지 스마트 자동화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2차 전지 회사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네. 그쪽에서 채택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경쟁력 있게 수주를 받는다라고 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아래에 있는 회사들도 그에 따른 수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관련된 변화를 보자라는 쪽에서 T로보틱스를 골랐습니다. 네, T로보틱스의 목표 주가는 저에게 4만 원으로 주셨고요. 손절 가격은 29,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큐렉소도 그러면 오늘 이화준 과장님의 탑픽 종목이니까요. 네. 가격 전략 말해주시죠. 네, 지금 가격대는 잠시 좀 조정을 받긴 했습니다. 결국에는 순서 스케줄을 얘기를 하면은 네. 내년 초쯤에는 인도 메일 헬스케어 쪽에 이게 결국에는 유럽이나 중남미 쪽에 폭목화가 받으면 실적이 나올 거고 그리고 2025년부터 교세라 그룹 일본 그리고 북미 시장 그리고 이제 싱크 서지컬 쪽으로 이제 해외 시장이 본격적으로 나옵니다. 지금 실적은 지금 당장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년부터 해외 시장이 본격적으로 활성화되는 부분을 좀 초점을 맞추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가격대는 최근에 좀 급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너무 급하게 사실 필요는 없고요. 한 2만 원대면은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이쪽이 한 저점으로 좀 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1차 목표가는 3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18,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 주가는 3만 원, 손절 가격은 18,000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현재 지수 간단하게 볼게요. 코스피는 0.61% 상승으로 빨간불로 마감 준비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한 4천억 원 넘게 매수하면서 지수를 받쳐주고 있고요. 경기 민감주들의 오름세가 오늘 코스피 지수를 받쳐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코스닥은 장중에 상승과 하락을 오락가락 하더니 낙폭을 많이 줄이긴 했지만 오늘장 결국 파란불로 마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약보합 수준에서 전일보다 한 0.86포인트 내린 918.88포인트 지나고 있고요. 외국인 기관 아직까지도 매도 물량 털어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동쇼과 함께 하셨고요. 클로징벨 플러스 장 마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9월 4일 우리 증시의 장을 마쳤습니다. 그래도 장중에 보였던 낙폭보단 저점 대비는 시장에서 회복세가 나타났기에 좀 다행이었고요. 그런데 이런 시장에서 대응하기가 어렵죠. 워낙 트렌드도 좀 빠르게 바뀌고
지난주까지만 해도 정말 이제는 반도체가 마냥 오를 것만 같았는데 오늘은 반도체주들이 내리고 앞서 김민수 대표님 말한 것처럼 지난주 우리가 놓쳤던 유가 관련된 종목들이 오히려 더 활기를 폈던 그런 날이었습니다. 테마로 놓고 본다면은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로봇과 AI가 움직였고 오늘 좀 상한가까지 나온 종목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가 슈팅 고점 구간이 아닐까라는 것도 고민하실 텐데요. 어떻게 마감했는지 정확한 종가 상황부터 살펴보죠. 김예솔 아나운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클로징벨 마감 상황, 시장 상황 짚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장 초반부터 상승 흐름 이어가더니 등락을 거듭하긴 했지만 여전히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외국인들은 이 거래일 연속으로 순매수세를 보였습니다. 전거래일 대비 0.8%대 상승하면서 2,584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반면에 코스닥은 오늘 전거래일 대비해서 보합권, 이 하락 마감했습니다. 하락폭을 조금은 줄이긴 했지만 그래도 파란불을 켜고 있고요. 919포인트 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오늘 오후 2시 반 기준으로 어떤 기업들의 거래량이 몰렸는지도 살펴보시죠. 오늘 삼부토건이 3거래일 연속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외국인들의 수급이 쏠리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이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해서 예산을 확대한다는 소식에 관련주로 분류되면서 오늘도 상승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역시 오늘도 삼성전자가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는 강했지만 오후 들어서는 보합권 흐름을 보여줬지만요. 오늘 거래량은 많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대동도 역시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 농기계업계 테슬라라고 불리는 기업이었죠. 오늘 로봇을 개발한다는 소식과 함께 오늘 강한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자, 그럼 외국인들이 오늘 담아낸 종목들도 살펴보시죠. 외국인들은 오늘 2차 전지와 화학 관련된 기업들의 수급이 쏠렸습니다. 2차 전지 기업들의 주가는 좀 부진한 모습을 보였지만요. 외국인들의 수급은 쏠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포스코홀딩스는 리튬 생산을 본격화하면서 이 증권사들에서도 목표 주가를 올려잡는 모습까지도 보였는데요. 오늘 역시나 강한 마감을 했고요. LG화학 역시도 3% 가까운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다만 에코프로와 에코프로비엠 오늘 주가는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외국인들의 수급은 몰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기관들의 수급은 어디로 쏠렸는지도 확인해 보시죠. 오늘 기관들은 반도체 기업들에게 집중을 하는 모습입니다. 역시나 삼성전자를 오늘 담아내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외국인들에게도 수급이 쏠렸던 파두 역시도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반도체 기업인 PSK와 SFA 반도체까지 반도체가 기관들이 많이 담아내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장 상황 살펴봤습니다. 오늘 시장을 통해서 내일 시장에서는 어떤 키포인트들을 봐야 할지 이어서 살펴보시죠. 네. 지금부터가 또 중요합니다. 장이 마쳤다고 끝난 게 아니잖아요. 또 내일을 준비해야 되는데 오늘 지수의 움직임을 먼저 보자면은 장중에 특히나 오전장이 좀 지나갈 때쯤에 코스닥에서 낙폭이 커지면서 반도체주들 위주로 좀 우수수 저점을 키우는 모습이 나타났었거든요. 김민수 대표님, 네. 오늘 코스닥의 장중 변동에 대한 뭐 특별한 이슈라던가 배경이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일단 네. 아, 네. 좋아요. 네. 네. 반응이 좋아요. 상대적으로 이제 쏠림이라고 또 봐야 되겠죠. 아. 예, 그런 쪽에서 일단 코스닥 쪽은 아침 시작부터 위축돼서 시작했고요. 그래서 특히 오늘 또 삼성전자가 가면 어떻게 해? 라고 하는 2차 전지의 대표적인 종목들이 위축돼서 시작했는데 의외로 코스피 쪽에서 셀 업체들 강했고요. 거기다가 전기 민감 관련된 종목들이 강하다 보니까 그쪽에 대한 힘이 살아나면서 혹시 우리는? 이라고 했었는데 못 따라갑니다. 못 따라가고 좀 처지는 모습들이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중요한 섹터들 대표적인 또 포스코 관련된 쪽에 연관된 회사도 포스코 DX겠죠. 이쪽이 오히려 어떤 에코프로 쪽이 못하는 흐름들을 좀 찾아줬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또 하나 반도체 쪽에서도 그나마 HPSP 같은 경우는 시총 상위 쪽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줬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 밖에 또 루닛 같은 경우도 의외로 또 여러 가지 증자에 대한 부담도 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안고 움직였다라는 쪽에서 일단 코스닥 전반적인 종목들의 동향들을 보게 되면 몇몇 업체들 뜨고 시총 상위 1, 2위 빼고는 그래도 좀 어느 정도 반응을 했다라는 쪽에서 포인트를 맞추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에서의 갑작스러운 특히 코스닥에서의 갑작스러운 지수 내림세는 큰 이유가 있었던 건 아니고 갑자기 이렇게 쏠림 현상이 나타나면서 움직인 것이다라고 했어요. 상대적으로 오늘 코스피는 좀 강했는데 보면 굵직한 기업들, 뭐 굴뚝주라고 표현하잖아요. 경기민감주들이 올라줬거든요.
이 추세는 좀 이번 주 이어질 수 있을까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나라 건설 기계주 같은 경우는 물론 그동안 우크라 이슈도 있었지만은 사실 결국에는 중국 쪽에 대한 비중도 굉장히 컸었습니다. 물론 올해 상반기나 작년 하반기 때부터는 북미 쪽에서 인프라 법안의 통과로 인해서 본격적인 투자가 나왔었기 때문에 실제로 굴삭기라든가 이쪽이 솔직히 그 북미 쪽의 매출이 굉장히 컸었던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트리키의 지진, 그리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재건 이슈, 이런 뭐 복합적인 테마성에 대한 흐름이 이제 좋았었으나 결국에는 사실 이런 건설 기계주들은 중국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주가가 빠졌던 거는 그만큼 중국 경기 부양책에 대한 실망감, 이런 부분들이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그런 흐름이 나왔었고, 물론 최근 이제 1, 2주 사이에 뭐 금리 인하에 대한 이슈, 그 정도 부동산에 대한 뭐 만기 연장 이슈, 이런 부분들이 중국이 결국에는 어느 정도 그런 불안감을 어느 정도 해소하는 과정이다 보니까 주가가 오늘 같은 경우는 좀 회복이 됐던 부분이 없지 않았나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 이게 지속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중국 경기 자체가 살아나는 분위기가 좀 나아져야 건설 기계도 충분히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종목으로 얘기하게 되면은 특히 HD 현대 건설 기계 같은 경우는 예전 중국 비중이 25%에서 30% 비중이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상반기에는 거의 5%도 안 된 만큼 중국의 비중이 굉장히 줄었었기 때문에 일단은 건설기계 쪽은 이쪽을 조금 지켜봐야 되지 않나. 그리고 중국을 좀 체크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아요. 다행히 또 중국에서 그 정부의 경기 부양책이 좀 나오면서 오전장에 좀 국내 시장에도 투자 심리 개선 요인으로 작용을 했고, 그렇게 또 건설기계주들이 좀 많이 올라줬습니다. 반면에 반도체주들은 오늘 대다수가 좀 하락세를 보였어요. 삼성전자를 좀 빼놓고 본다 하더라도 오늘 오히려 시청자분들 중에서는 SK하이닉스를 줍줍했다. 반도체가 오히려 더 빠져야지 추에 더 갈 수 있지 않겠냐라는 의견 주시기도 했는데, 오늘 기관의 매수에도 불구하고 좀 반도체주가 밀렸더라고요. 네, 축하드립니다. 잘 샀다고요, 줍줍을? 네. 뭐 나중에 좀 지나고 나면 잘 샀다고 생각이 드시겠죠. 네. 네, 그런 쪽에서 반도체 의외로 지난주 금요일 날의 시세 흐름들 연장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설레발은 안 돼. 이러면서 또 바로 영향을 줬고, 그런 쪽에서 그러면 또 반도체가 약간 위축되면 2차 전지 가는 거 아니야? 라고 그래서 장중에 한번 또 2차 전지 쪽이 쭉 움직이긴 했습니다. 근데 너도 아냐? 이런 쪽에서 시장 분위기는 일단 둘 다 그렇게 썩 어떤 대한민국의 주축이라고 하는 흐름들이 약간 좀 혼조세로 마감됐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오늘의 선택은 경기 민감주 이런 쪽으로 바라보다 보니까 그런 배도가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같은 경우는 소부장 쪽에서 아직도 어떤 덜 올랐다라고 하는 종목들에 대한 배도들은 좀 더 세부적으로 나왔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2차 전지 관련된 쪽도 장비 쪽이나 이런 쪽 회사들은 이제 막 빅사이클 들어올 텐데 그런 쪽에서 좀 선전하는 모습들 보여주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같은 날은 어떤 큰 줄기가 움직인 게 아니라 줄기 안에 있는 세부적인 종목 쪽으로만 한정돼서 움직였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수급의 쏠림 현상이라던가 테마의 빠른 손바뀜이 당분간 계속 이어질지, 특히 9월 시장을 좀 걱정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주도주가 없다면 참 대응하기가 어렵다라는 걸 저희가 지난번에 느꼈는데, 이화정 과장 생각은 어떠세요? 그죠. 계속 이제 섹터 간의 이제 순환매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그런다고 자동차가 올라가기에는 테슬라가 가격 다운시켜 버리니까 치킨 게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흐름. 그러면 이거는 제외시키고, 그러면 이제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물론 주말에 FTSE 편입까지 나오게 되면서 이제 그 동안에 나왔던 모멘텀이 하나둘씩 사라지는 느낌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반도체 이제 본격적인 흐름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 8월 말에도 그 낸드 가격이나 디램 가격이 어느 정도 크게 반등하는 효과가 나왔던 게 중국 모듈 업체와의 본격적인 계약으로 인해서 그동안 AI 반도체 위주로만 주가가 올라왔다는 측면에서 디램 가격과 낸드 가격이 반등을 한다. 가장 수혜받을 게 SK하이닉스입니다.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빨에 실제로 4분기 때부터 이제 물량이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지난주 금요일 날 6% 이상 올랐기 때문에 결국에는 AI 반도체 플러스 결국 디램이나 반도체 업황에 대한 회복이 이제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올라갈 흐름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SK하이닉스 플러스 반도체 장비주들의 흐름이 결국에는 이런 주도 섹터로서의 하락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 또 급등한 대표적인 종목, 투자자분들이 궁금한 종목 대동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가 우리 투자자들, 특히 개인 투자자분들이 좋아하는 단어가 있잖아요. 포스코와 손잡은 대동이다라고 하면서 단숨에 상한가를 가버렸어요. 지금 한 올해 내내 옆으로 휘다가
떨어졌던 대동의 주가가 하루 만에 지금 추세가 전환이 되었는데 대동의 이번 뉴스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민수 대표님. 추후 모멘텀 좀 되어줄까요? 네, 잘 봤고요. 네. 네, 대동은 포스코와 함께 대동 단결. 네, 로봇으로 맞쏜. 네, 그래야 되겠죠. 그리고 기존부터 나왔던 부분 중에 하나가 로봇 관련된 쪽에서 이것도 이제 자율주행 로봇 농기계로 봐야 되겠죠. 네. 농기계가 트랜스포머 하나요? 예,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런 쪽에서 어떻게 보면 자율주행을 하기 딱 좋은 쪽이죠. 그래도 그나마 농장에서 좀 거칠 게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거기서 자율주행을 할 수 있는 좋은 환경 쪽에서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거를 또 포스코와 협약을 맺었다라고 하게 되면 날개를 다는 부분이겠죠. 혹시나 포스코가 그랬던 경험은 별로 없는데 뭐 지분 투자를 한다든가 아니면 조금 더 협력 관계를 좀 강화하기 위한 뭐 어떤 뭐 제3자 유상증자 뭐 이런 식으로도 나오게 되면은 혹시나 더 시장에서는 또 선호할 것 같고요. 근데 그런 쪽보다도 지금 상당히 억울했던 회사죠. 한 해 영업이익 한 900억, 1000억대 넘보고 있는데 시총이 3천억도 안 됐었습니다. 네. 그러면 언젠간 올라갈 텐데 그런데 농업이라고 하는 약간 좀 1차 산업에 대한 느낌이 나다 보니까 애써 외면했던 부분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멘텀을 안았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부터 봐야 되겠는데 상한가가 들어갔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상한가 들어간 다음에 뭐 내일 같은 경우는 갭상승해서 좀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약간 단기 차익 매물 나올 때 그럴 때를 보면서 대동의 변화들은 체크해야 되겠다라는 쪽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대동 오늘 상한가 마감했고요. 끝까지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매수 잔고도 좀 차 있는 상태로 33만 주가 넘게 대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까지 추가된 상승이 나와줬고요. 오늘 좀 정리하고 내일장을 준비해 보자면은 이화진 과장님, 내일 시장에서의 키포인트 무엇이 될까요? 오랜만에 저는 외국인 수급이 좀 쏠림 현상이 좀 들어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따가 다시 한번 더 종목별로 어디에 들어왔는지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네. 결국에는 이제 반도체냐 아니면 다시 한번 2차 전지냐가 좀 주도 섹터로 바뀌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봤을 때는 반도체의 이 흐름이 단순하게 디램 반등이 그냥 단순하게 반등한 게 아니라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모바일이나 그리고 서버나 그리고 PC 쪽에 대한 회복이 결국 중국 시장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번 8월 달에 무역 수지에 따라서 충분히 어느 정도 시장이 색깔이 확실히 어느 정도 정해져 가는 흐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외국인은 오늘도 삼성전자를 샀을까에 대한 여부도 좀 굉장히 전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코스피 자체가 2600선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기는 했습니다만은 네. 결국에는 삼성전자가 주도하는 시장이 될 것이냐 아니면 삼성전자를 제외한 대부분의 이제 코스닥이나 장비 업체들에 대한 주도 흐름을 갈 것이냐 중요할 것으로 보였기 때문에 이런 순환매 영속 어느 정도 계속 지속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처럼 또 외국인의 수급, 외국인의 무엇을 사는지 그 부분이 좀 눈에 띈 하루였다라고 했고요. 섹터별 순환매의 연속이다라고 오늘장 한마디 정리해 주셨습니다. 김민수 대표님의 내일장은 어떤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네, 길게는 모르겠고요. 예, 내일장은 미국 시장이 휴장입니다. 맞아요. 그러면 저희끼리 이렇게 복작복작 이러고 움직이겠죠. 예, 그러면 내일은 내일장 가봐야 됩니다. 예, 그래서 아침에 시작하는 또 섹터들 또 가진 이슈 가지고 또 섹터 만들어내려고 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아직 미국 시장의 모멘텀이 강하지 않는데 내일 같은 날 뭐 반도체냐 2차 전지냐 이렇게 정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내일은 작은 섹터가 움직인다고 보고 그를 대응하는데 오히려 이런 상황 쪽에서 반도체나 2차 전지가 추가적으로 좀 처진다거나 아니면 좀 위축된다라고 하게 되면 또 거기서 짧은 매매 대응하시지 못하는 분들은 차라리 이런 거 자리 보고 확인하고 만들어가는 게 더 좋지 않나라는 쪽에서 짧게 나는 대응할 수 있다 그러면 참전 아니다 그러면은 살살 모아가는 전략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장 한마디 경기 민감주의 기지개 그리고 내일장 핵심 미국이 휴장하기 때문에 내일은 내일 보자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두 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자세한 분석과 설명 고맙습니다.